연말이라 바쁘실 거예요. 이렇게 오늘 시간을 내주신 목사 권익은 분야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 여러 부문별로 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다. 김현정 교수님. 근데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경제 사정이 워낙에 안 좋다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저만 보면은 뭐 경제 살리기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답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연말 연시가 다가오니까 특히 더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 예, 내년에는 좀 이제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우리 강주나 전남이 예산을 많이 이렇게 확보했다 하니 그 여파가 내년에는 지역으로 스며들어서 경제가 좀 이렇게 활성화되고 또 지역에 훈훈한 그런 그 경기가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이 경제 문제 말씀하셨는데 전남매일이 경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내년을 위한 기획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다른 신분들하고 좀 차별화되는 좀 경우에 따라서 좀 실험적인 그런 콘텐츠 기획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요즘에 이제 경제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지면을 통해서 드러나긴 드러나는데, 이것을 자,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 경제 쪽에서도 어느 쪽에다 좀 집중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문제가 사실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은 사실 청년의 문제라고 저는 그래요.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아져야 청년들이 소득을 올리고 또 소비 성향 높은 청년들이 또 그걸 소비하고, 또 청년들이 그 좋아하는 일자리들이 많아지면은 그게 또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게 이제 저출산도 상당히 좀 막아낼 수 있고 지역 소멸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청년들한테서 나온다 싶어서 저는 이제 2020년은 이제 20세기의 이제 세 번째 10년대인데 21세기에 세 번째 10년대는 가령 청년과 함께 청년의 문제를 가령 우리 지역의 가장 중심 문제로 본다 이런 정도의 비전을 좀 설정하고 가는 것도 어쩌면은 이제 전남매일 30년 하고 또 30년에 또 새로운 해관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지역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좀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의 삶의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좀 강화하면은 좋겠다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산업 부분인데 저기 어제 저쪽 그 기공식을 했죠. 전기연구원 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분원 수준이 아니라 본원이 다 같이 옮겨오는 이제 1단계로 이제 분원이 왔다고 그러는데, 이거 지역 경제로 봤을 때 또 지역 산업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게 가령 그 인증센터 역할을 여기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기 산업에 상당히 많은 어떤 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이쪽에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연구원 파급부가 굉장히 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기사도 에너지 신산업 관련해서 이 직접화를 촉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좋은 기회다 그런데, 가령 이 부분을 조금 더 며칠 동안 좀 강조해도 될 만큼 이것은 지역 산업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소기업, 중기업 그리고 또 대기업까지. 그런데 그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가 같이 사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기업은 나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옳거나 좀 피해자고 이런 프레임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역할이 다 나눠져 있는 거고 이 경제라는 건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으면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특히 뭐 부산에 가서 더 뭐 우리나라를 좋게 만드는지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 가서 더 뭐 그야말로 효과적으로 쓰여서 뭐 기여를 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왔을 때 그것이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이제 지혜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결국은 이제 처음에 우리 지역에 이제 혁신 도시에 이전 기관들 뭐 선정하거나 그다음에는 이전 기관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런 또 어쨌든 유치위원회 그런 쪽에서 조금 제가 참여를 하고 했는데 저는 조금 더 아쉬운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제한된 인원이나 제한된 여러 가지 역량으로서 이렇게 이제 나누기가 쉽지 않겠지만 조금 더 혁신 도시에 이전한 기관들이지 않습니까? 이전한 기관들이 우리 지역에 베풀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 보시면 지금 각 대학에서 프로그램 한장과 관련된 프로그램, 그러니까 전기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진짜 너무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지역에 다른 분들이 관심이 덜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드라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한국 전력만 온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관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그쪽에 조금 더 접점을 넓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를 연관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문을 보면 갈수록 전남매 신문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내용들이니까 특히 이제 일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내용들이 알차게 이렇게 들어온 것 보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뭐 이제 어차피 연말이고 내년 새해니까 그 밝은 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밝은 면들 좀 더 이렇게 연말 좀 다뤄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있습니다. 4차 혁명시대에 맞는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어떤 것으로 포커스를 맞춰가면 예를 들어서 AI 인공지능 관련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선도적으로 전남매 쪽에서 다뤄주고 앞으로 끌어갈 수 있게끔 그러면 그 내용들이 좀 더 관심들을 가져줌으로써 그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들도 더 열심히 할 거고 또 그 내용에 따라서 방향 제시도 더 열심히 해주면 더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지금까지 많이 좋아졌고 좋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보완해서 어떻게 보면 광주시 전체 또는 광주 전남의 어떤 발전을 위한 어떤 대안들이 그런 쪽에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경제 쪽은 이미 다 가시하고 잘 되고 있지만 경제 쪽에서도 특히 4차 혁명시대에 맞는 그런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런 공기산업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해줬으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면 좋겠다. 월요일 날 보니까 이제 문화 브리핑 해가지고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6주 정도 한 달 그 정도의 일정들이 각뭐 연극이라든가 음악회라든가 그런 것에서 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또 농어촌공사고 아까 말씀하신 혁신도시가 되는 저희 본사가 또 와 있고 이제 농촌에 관해서 이제 좀 진행을 좀 플레이를 많이 하겠으면 합니다. 또 우리 그 농촌에 관해서 사실 이제 광주에 계신 분들, 물론 서울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작년 무렵이 되면은 귀농 귀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막상 귀농 귀촌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공동체에 자기가 흡수가 될 건지 아니면 거기서 정말 별도로 떨어져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그 사람들하고의 갈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가 영농을 할 수 있는 영농의 규모, 뭐 여러 가지 이제 영농 방식에 대한 뭐 어려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정말 귀농해가지고 성공했던 사람, 또 실패했던 사람,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 농협이나 농업종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돈들 이런 것들을 좀 다루어서 그런 귀농 기초를 할 수 있는 도시민들이 이렇게 좀 참조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나 알림들을 많이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방 의회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 4월달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의 계절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요. 거기하고 관련해서 참 이 표현이 적절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편집 방향이 중간적 입장이 아니라 중립적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 중간적 입장하고 중립적 입장을 제가 사전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판단은 중간적 입장은 이쪽도 좀 눈치 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 같고 중립적 입장은 자기 주체성이 정확한 상태에서 어떤 그 원조가 분명하게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후보들에 대해서 그냥 쭉 나열만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스트레이트 보도는 그렇게 하더라도 또 그 뒷얘기나 기자들만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판단이나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자 수첩이나 또는 어떤 컬럼 형식으로 해서라도 좀 다양하게 제시를 해준다면은 독자들이 상당히 좀 좋아하고 또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좀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광주 전남 요즘 이제 상생 얘기가 많이 나오고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상생의 길이고 또 광주가 양보해야 될 것, 전남이 양보해야 될 것, 또 어떻게 절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어떤 분명한 그 어떤 그 모델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언론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필요하다면은 전남회의에서 주최해서 광주 전남 관계자들을 한번 모시고 대토론회를 한번 한다든지 그 좀 지역의 이슈를 선점해서 앞서가는 그런 언론의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중립적으로 좀 잘 좀 이끌어 가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한번 참석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청년 여성에 대한 문제를 이제 아까 청년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특히 해주신 것 같은데 독자적으로 좀 구성해서 청년이나 여성, 그다음에 소수약자 이런 분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대부분 독자위원회나 아니면 무슨 위원회 같은 경우에 대부분 전문가 50대 이상의 남성 그런 이제 대부분 공감이 절대 안 되는 저희들이 애를 안 낳아봤으면 애를 낳는 상고를 모르듯이 그래서 조금 더 다양성을 기하려면 독자위원회 구성이 혹시 내년도에 좀 다양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다양한 의견이 좀 섞일 수 있는 게 중요한 문제 같다라고 생각을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사회적인 트렌드는 제가 봤을 때 불평등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면, 경제적인 면, 모든 것에 있어서 포함된 것인데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것은 소득에 대한 문제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아시듯이 사회적인 불안이라든가 아니면은 여타 그 공정성에 대한 문제 여러 다양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최근 들어서는 가장 불평등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제 정치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또 경제 문제입니다. 그 포커스에 좀 맞춰서 구체적으로 지역 내에서 불평등은 어떤 문제인가 하는 문제를 좀 지적을 신문에서 좀 포커스를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또는 좀 어떻든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최근 들어서는 지면을 자주 안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웹에서 어떤 노출 빈도가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은 어떨 것인가 하는 것들은 좀 고민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게 종합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12월 2일자 월요일자 신문을 보면은 민주당 공수처법 필요성 탁구 콘서트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좀 이 내용하고 생뚱맞게 뭐
이용섭 시장님 김장김치 담는 이 사진이 이렇게 오버랩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좀 이렇게 보는 이가 약간 좀 이게 뭐를 주로 내용을 지금 싣고 있는지 이게 좀 그래서 깔끔하게 이 선이 굉장히 이 지면에서는 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깔끔하게 이렇게 선을 좀 가운데를 쳐서 이 내용은 따로 이렇게 뭐 이 돈 못 버는 뭐 있는 이 아이에 대한 이 시장님의 시의 행정이 나왔으면 이걸 차라리 시의 행정 쪽으로 가고 또 여기에 이제 공수처법에 필요한 왜 이 공수처법이 필요하게 된가 그 내용을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함께 실어주고 선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이 지면에서는 선이 중요하다. 이 선으로 깔끔하게 처리를 해줘야 성격 면에 있어서는 이 선 하나가 굉장히 자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신문이 깔끔하고 정리정돈된 그 자체가 이 품격을 높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농, 기촌 이런 분들이 굉장히 기농, 기촌 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 기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을하고 이게 융화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문화 차인지 또 너무 잘난 사람이 옆에 오면은 자기들이 좀 손해를 보는지 그런 그 이제 지자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문화적으로 이렇게 융화가 될 수 있는 그 지자체의 뭐 이렇게 뭐 교육이랄지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뭐 저기 뭐라 해야죠? 그것보다 뭐 성공 사례담을 좀 들려준다든지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 인권이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소외계층의 인권이랄지 또 여성 인권이랄지 노동자 인권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인권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인권 부분이 예전에 뭐 신문에 얼마 전에 뭐 몇 년 전에 났던 뭐 신안 염전의 그 노동자가 그런 뭐 정말 그렇게 인권을 아주 학살당하다시피 그런 인권에 대해서 이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이 인권 외국인 노동자도 지금 굉장히 인권에 지금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런 인권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기에 좀 지면에 인권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 인권 부분도 이 지면을 통해서 좀 한 부분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